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지역에서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탄핵 반대 시위 중인 도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청주의 30대 환자가 22개 병원에서 거부된 뒤 3시간 반 만에 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송 참사 당시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소방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방에 대한 국민 불신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지원 중단으로 시군별 지역화폐 인센티브 격차가 커지면서 혜택이 큰 지역을 찾아 원정 쇼핑을 가는 소비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언제 어떻게 재집행될지 모두에게 주목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대통령 즉각 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야당 지지자들은 내란이 아니라며 탄핵 반대 시위 중인 충북도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갖고도 집행에 실패한 공조수사본부. 경호처 저항이 예견됐지만 뚫지 못했습니다. 이후 충북 엄태영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육탄 방어에 나섰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끄는 여당 시도지사 협의회도 대통령 감싸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재발부로 또 한 번 정당성이 입증된 대통령 체포. 지역 종교계와 노동계 등 각계 각층이 뭉친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국민을 실망시킨 건 한 번이면 충분하다며 대통령을 끌어낼 때까지 영장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공조본을 압박했습니다. 또 경호처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집행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내란 동조 세력으로 체포해 엄중한 책임을 물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감싸기에 나선 국민의힘과 소속 시도지사, 국회의원들을 맹 비난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영환 지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 시민들, 노동자들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판에 아랑곳 없이 한쪽에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해외 연수 추태로 징계받았던 국민의힘 박지현 충북 도의원입니다. 당초 비상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 말고 조기 퇴진시키자더니 지금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며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로 이미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어떤 게 내란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란이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비상계엄령 이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 의원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를 힘으로 장악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도의원이 합리화하고 탄핵을 부정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도의원은 가짜뉴스와 편가르기에 기대해 연명하는 극우 유튜버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도의원은 도민 여러분께 그저 민폐일 뿐입니다. 박지현 의원은 이에 대해 선전 선동이 아닌 개인의 정치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지현입니다.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청주청원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경호처장이 헌법, 법규에 반하거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지시할 수 없고 내란죄,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의료 대란으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도 일부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환자가 22개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3시간 반 만에 경기도 수원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주택가 골목에 구급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6분 뒤 30대 환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 가게에서는 같이 술을 마시던 연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심장이 수축하지 않아 혈액 공급이 멎은 심정지 상태가 의심되는 상황. 구급대원 안내로 남자친구가 심폐소생술을 해 호흡은 돌아왔지만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지고 의식이 없는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119 구급대는 이 환자를 5단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소생 단계로 분류하고 이송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충청권과 수도권까지 모두 22개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충북대 병원을 비롯해 충남대 병원과 대전 을지대 병원, 건양대 병원 등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고 충주 건국대병원과 유성 선병원, 수도권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과 고려대 안산병원 등은 중환자실 자리가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여성은 119에 신고하고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 30분 동안 구급차에서 거리를 헤맸습니다. 결국 100km 떨어진 경기도 수원의 2차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정 활동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선정도 어려워지고 환자의 치료가 늦어지는 게 옆에서 지켜보는 구급대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죠. 충북대병원은 교수 6명과 전공의, 인턴까지 21명이 응급실에서 근무했지만 현재는 교수 5명만 남아있는 상황.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의료진 피로 누적을 이유로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시간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을 추가 채용했지만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어 야간에는 응급실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환자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119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소방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참사 전 대응 체제를 갖춘 것처럼 자료를 꾸며낸 이들에게 재판부는 소방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지 30분 넘게 지난 시각 소방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뒤늦은 구조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충북 119 종합상황실은 마치 미리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1보에는 없었던 비상 소집과 통제단 가동이라는 기록이 보고서 2보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상황 보고서를 비롯한 국회 답변 자료까지 허위로 기록한 겁니다. 검찰은 당시 지휘 책임이 있던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예방안전과장에 대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방관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 체제는 갖추고 있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예방안전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사 이후 소방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현장 인명구조 활동에는 영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세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서 전 소방서장은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충북소방의 모든 상황보고를 총괄하는 119 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됐다가 MBC 충북 보도 이후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청주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참사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분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전 청주시 의원과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선거 유세를 도운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선거 사무장이던 현직 보좌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사무장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강일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버스 탑승 시위를 하다 교도소 노역형을 선택했던 장애인들이 벌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충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교도소 생활과 노역을 하기 위한 활동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점이 확인돼 석방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 장애인 활동가 4명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에 대한 벌금형에 반발해 노역을 하겠다며 그제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역별로 인센티브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게는 20%까지 주는 곳도 있는데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을 찾아 이른바 원정 쇼핑을 가는 소비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로컬 푸드 매장,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소포장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7%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지역 화폐 가맹점인데 구매액의 5%까지 별도로 적립돼 찾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지역 화폐 이용하면 또 7% 정도 할인되니까 아무래도 마트보다는 좀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 화폐는 국비 지원을 받아 구매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덕에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사용처 대부분이 지역 소상공 업체다 보니 골목 상권 부양에 실제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소형마트나 아니면 음식점 아니면은 이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저는 미리 찾아보고 가기도 해요. 어플에 그게 있거든요. 하지만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황. 이 때문에 일부는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 지역별 차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최근 인센티브를 10%에서 7%로 줄이기로 했다. 시민 불만이 커지자 8%로 다시 올렸고 명절이나 가정의 달을 제외하곤 청주와 충주시가 7%를 발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 단위에선 10%를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편차가 커지면서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설 명절 한시적으로 20%까지 늘린 곳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소비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주지 구매 제한이 없다 보니 인센티브가 더 많은 지역에서 몇 달치 장을 보는 원정 소비 행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산 상품권은 10% 주는데 여기는 7%밖에 안 주잖아요. 저희는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씩 쪼개갖고 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사버려요. 식품 사고 그럴 때.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만 쓰는 거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성장에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등장한 지역 화폐. 윤석열 정부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비 없이 지자체가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단체장들까지 국비 지원 부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보다 향후 골목 상권 붕괴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 클 거란 경고를 현장에서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해 충청북도가 받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충북은 4,900여 건의 기부로 5억 600만 원을 모았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인 2023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모금액은 취약계층 치아교정과 일하는 밥퍼 지원 사업에 쓰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고액 기부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액이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에서 체불액이 늘고 있는데 특히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MBC 문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공사 현장입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인데 새해 시작과 함께 공사는 중지됐습니다.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진 탓입니다. 아산시 발주공사라 믿고 들어왔던 업체는 장비 대금 2억 7천여만 원을 떼일 처지입니다. 대출받고 해서 분양 나갔는데 이번 달은 아직 12월 월급 못 줬죠. 이제 대출도 이제 꽉 막힌 상황이 돼버리고 해가지고 죽을 맛이죠. 진짜. 장비와 토목 등 지금까지 시가 확인한 체불 규모는 10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들은 기성금 일부를 가압류했고
이미 선급금과 2차례 기성금을 지급한 아산시는 계약 해지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하던 체불액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지난해 충청권 체불액은 1,800여억 원, 2년 사이 40% 넘게 늘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건설업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세종 지역 체불액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체불액 자체는 적지만 2년 새 2배 넘게 늘면서 상승폭은 충청권에서 가장 높습니다. 6개월 내지 1년 뒤 후행지표다 보니까 다른 제조업체가 많지 않은 세종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부동산 경기가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걸로. 경기 침체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를 쪼개 여러 업체에 재하도급하는 불법 하도급도 체불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전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3주간을 체불 예방과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신고 전용 전화 등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지난해 충북의 평균 기온은 13.8도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름철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9월 기온이 평년보다 4.6도 높았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주변 바다의 온도가 높아졌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바람이 해상을 지날 때 뜨거운 공기가 같이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어제 국립국악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국악의 전통적 매력과 현대적 해석을 담아낸 개폐막식 공연과 국악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는 국립국악원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더해 공연 구성과 전시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옥천군에서 작년과 재작년 출생아가 1명씩 늘어 지역에서는 내림세가 꺾였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해 200명을 웃돌던 옥천군 출생아는 지난 2022년 116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에는 117명, 지난해에는 118명으로 1명씩 늘었습니다. 옥천군은 다양한 인구 유입과 출산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출산율이 바닥을 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예산이 올해 9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세운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예산은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9,389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0세에서 1세아 부모급여 624억 원, 출산 육아수당 130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463억 원 등입니다. 청주시는 출산과 돌봄, 노후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지 않는 보은군 지역 주민들이 철도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보은군 철도유치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보은을 경유하는 청주공항 김천선과 청주공항 포항 내륙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올 하반기에 발표됩니다. 증평군 지역 농산물 유통의 주역이 될 종합유통타운이 조성됩니다. 증평군은 올해 말까지 증평읍 사국리 일원에 54억 원을 들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합니다. 증평군은 생산은 농업이니 유통은 군이라는 목표로 생산과 소비, 유통을 일원화하는 농산물 유통 혁신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 대표 농산물과 와인 터널이 8년 연속 로하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영동군은 포도와 곶감, 블루베리, 아로니아, 도라지가 농특산물 부문에서 또 와인 터널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로하스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하스 인증은 한국표준협회가 건강과 환경, 사회를 우선으로 한 기업이나 단체에 매년 심사를 거쳐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